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일마다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요 소식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놀라운 소식이 새롭게 확인된 테슬라의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프리먼트 공장을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규 모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은 앞뒤 범퍼가 모두 다 가려져 있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가 모델 Y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어닝을 통해서 테슬라의 신규 저가 모델 같은 경우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라고 벌써 밝혔으며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가 저렴한 모델들이 모델 Y와 동일한 형태와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썸네일에 활용되었던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앞서 확인한 영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범퍼가 가려진 부분은 모두 다 AI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이지만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저가용 모델이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라는 건 바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6월 혹은 7월 중 관련 이미지 혹은 드론 영상이 공개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저가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사람은 지치지만 FSD는 지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또 동시에 사람은 술에 취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만지기도 하며 불필요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FSD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오스틴의 공용 도로에서 모델 Y 자율주행 테스트를 벌써 지난 며칠간 진행을 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살펴봤던 블룸버그 기사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기사가 나오고 하루 뒤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이 그 기사의 일부와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사의 다른 내용들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월 12일이 현재로서 잠재적인 로보택시 시장 날짜일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다음 달부터 공장에서 차량이 인도될 때 자율주행을 활용하여서 인도가 처음으로 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인도가 되는 지역 자체가 오스틴 주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로보택시에 또 다른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테슬라는 다양한 공장에서 무감독 FS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무감독 FSD가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오스틴 공용 도로로 확대되는 시기가 다가왔으며 그 시기에 발맞추어서 저가형 모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X의 머스커너미라는 계정을 통해서 로보택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허가받았다라는 글이 나와서 테슬라 커뮤니티 안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 게시글 하나 말고는 공식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또 동시에 기타 다양한 뉴스 매체에서 카더라 형태의 뉴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도 결국 로보택시 허가는 분명 받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오늘 재미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작이 점점 더 현실화될수록 이상하게 우버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사실상 모든 주식은 시장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역시 시장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관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28일에서 29일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9일에서 30일이 됩니다. 어제 확인되었던 내용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하며 영구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하루 뒤에 바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여전히 관세 효력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법률이 의도한 제한적 범위를 넘어섰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국가에 부과되었던 10%의 기본 관세와 여기에 더해지는 상호 관세까지 모두 다 정지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였는데 바로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진행하였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관세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초 서면 의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몇 주 안에 항소심 주요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비선출직 판사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한다라는 비판과 함께 대체 관세 전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은 과거에도 다양한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펼쳐졌던 관세 정책과 똑같은 루트를 활용하게 된다면 형태는 조금 다를 뿐 비슷한 효과를 낳는 관세 정책을 만드는 전략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최근 많이 보고 있으며 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솔직히 머리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일론 머스크의 화성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총 4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은 지금 풀버전 번역을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풀버전을 그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확인된 내용은 2026년 화성으로 처음으로 스타쉽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 번째 버전의 스타쉽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9번째 발사 테스트에서 활용되었던 스타쉽 같은 경우 121m인데 이 다음 버전의 스타쉽은 124m가 되고 또 그 다음 세 번째 버전의 스타쉽은 142m까지 점점 더 크기가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랩터 엔진 3 테스트 영상 장면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랩터 3 엔진의 효율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취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던 수준의 효율성을 성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성에서 건설하게 되는 도시와 관련된 내용도 공개하였으며 이 도시를 건설하는 옵티머스의 상징적인 이미지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화성 계획과 관련된 로드맵을 보게 되면 2026년도에는 한 대의 스타쉽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5대의 스타쉽을 발사하고 그 이후 약 2년 6개월마다 20대, 100대, 500대의 스타쉽을 발사하게 됩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주기가 약 2에서 3년에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회의 창이 발생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스타쉽을 발사하여서 2033년에는 500대의 스타쉽을 발사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화성의 대기를 시뮬레이션 하여서 열차단 타일이 이를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지구에서의 재착륙뿐만 아니라 화성에서의 재착륙까지 고려하여서 스타쉽의 열차단 타일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조금 뒤 화성 로드맵 프리젠테이션 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